1939년에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발표를 한 건데 놀랍게도 지금 85년 지났는데 아직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줘야지. 우연히 한두 번 맞은 것도 아니고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했으면은 맞는 경우가 안 맞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았거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무려 3주 동안 저랑 같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는 선착순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챌린지는 그냥 제가 강연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포맷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기본 자산 배분 전략, 초과 수익을 노리는 푸더문 전략까지 제가 여러분 숙제도 내드릴 거고 피드백도 해드릴 겁니다. 이번 6월에만 열리는 선착순 챌린지입니다. 딱 3주만 집중해서 저랑 같이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2028년이 위기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인 얘기, 2026년까지는 주식을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비로운 10년 주기 패턴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미국 시장은 7, 8로 끝나는 애가 별로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1939년 옛날 이쪽에 스미스, 에드가 로렌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Tides in the Affairs of Man.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에 있는 뭐 파도, 뭐 밀물, 썰물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주식시장이 10년 패턴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에드가 로렌스 스미스는 워렌 버핏도 한번 언급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1924년, 그러니까 15년 전에 뭔 책을 썼냐 하면은 주식이 투자에 적합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한마디로 신사숙녀들은 채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 잡배들, 그러니까 그 부렁뱅이들, 이제 이상한 애들, 이제 투기꾼들이 주식을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렌스 스미스가 와가지고 잠깐만요, 주식도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채권만 안전한 자산이 아닙니다. 주식을 사도 됩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후에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메인스트림이 되었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랑 칭찬을 했습니다. 스미스, yeah, you good man.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0에서 2로 끝나는 해가 전반적으로 별로이고 2로 끝나는 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2022년 뭐 이런 거죠. 저점을 찍고 3에서 6으로 끝나는 해가 상당히 좋은데 그 중에 5로 끝나는 해가 최고로 좋다라는 말을 했고요. 7로 끝나는 해가 바닥이 자주 오더라. 그리고 7에서 한번 깨졌기 때문에 8, 9는 전반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1962년에 투자를 시작한 레리 윌리엄스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야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참고로 이 책에는 안타깝게도 이 양반 이름은 없고 이 사람 얘기를 정리한 구울드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지. 자, 근데 이 사람이 1962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62년, 72년, 82년, 2002년, 2022년 실제로 주식시장에 저점이 왔네? 이게 말도 안 돼. 오 마이 갓! 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로 끝나는 해에는 미국 시장이 떨어지질 않네? 이게 뭐야? 진짜 고점이네?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7, 8로 끝나는 해 실제로 미국 시장이 자주 망하네?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리 윌리엄스는 이걸 인정을 했죠.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2로 끝나는 해가 확실히 저점이고 5로 끝나는 해가 되게 좋고 7, 8이 좀 약하고 그런 거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리 윌리엄스도 처음엔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쓰여진 게 1939년이니까 1940년부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조금 전에 스미스가 한 내용이 1940년부터 2024년, 그러니까 스미스 입장에서는 미래잖아요. 근데 이 미래에 이 내용이 너무나도 잘 맞았습니다. 정말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진짜로 0, 2가 별로이고 2가 저점이고 3, 6이 좋고 5가 최고고 7, 8이 별로이고 9가 좋았습니다. 유일하게 변한 거는 이제 스미스 때에는 7이 제일 약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엔 트렌드가 좀 7에서 8로 살짝 넘어간 것 같아요. 2008년, 18년 이때 봐도 좀 그렇죠. 그래서 2020년대에도 봐도 2가 정점이었고요. 이제 0에서 2는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이 0이 코로나, 그 2가 저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 시장을 보면은 3부터 6을 보잖아요. 3부터 6에서 대형 상고가 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1973년, 74년 이때 개박살 났죠. 그거 말고는 3부터 6으로 끝나는 애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여기 평균을 봐도 0에서 2년 차
6년차 평균 수익률 4.5%, 3에서 6년차 이제 연 13%, 7에서 8년차 5.7%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에 이제 저점을 찍은 게 62년도, 72년도에도 한번 저점이 있었대요. 82년도에도 그러니까 81년에 이제 약세장에 와가지고 82년에 저점 찍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2002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어메이징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2027, 8년까지는 별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28년에 대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에서 트럼프가 물러나고 새로운 두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때가 좀 위험하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5로 끝나는 해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었습니다. 2015년 이때도 이게 배당이 계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배당까지 포함하면은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요. 5로 끝나는 해 미국 시장의 연평균 20% 올랐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7, 8에 이제 한번 빠지고 나서 이제 9는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좋죠. 1969년을 제외하고는 9로 끝나는 해도 늘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도 좋고 9도 좋아. 그리고 당연히 3도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2에 한번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2의 기저효과 때문에 3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3에서 6이 좋긴 한데 3과 5가 좋다 이거죠. 그리고 7, 8에서 한번 무너지고 9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계절성 책. 왜냐하면 한국에 계절성 책이 없어. 이게 은근히 되게 잘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걸을 떠보지도 않습니다. 맨날 이상한 매크로 이런 거나 보고 있잖아. 맞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 책에는 미국만 늘 수도 없기 때문에 한중일 주시장도 분석을 했습니다. 1980년부터 2024년까지 커스피, 항생, 니케이로 했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보면은 똑같습니다. 0, 2가 별로이고요. 3, 6이 굉장히 좋고 7, 8이 별로이고 9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야 봐봐, 7, 8년차 수익률이 자그마치 21%인데 너 왜 그 엉터리 소리 하니 하는데, 여기 1987년과 88년 이때 88 올림픽 때문에 한국에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87년 90%, 88년 73%가 올랐는데 요 두 개를 빼고 나면은 97, 8년에 IMF 왔지, 2008년에 금융위기 왔지, 2018년에 미중 무역전쟁 왔지. 그래가지고 87, 8년을 제외하면은 한국도 7, 8로 끝난 애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0부터 2까지 별로 안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별로 안 좋고 3부터 6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7, 8에 한번 망하기 때문에 이제 9로 끝나는 한국에서 늘 수익이 났다라고 볼 수 있죠. 9가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7, 8에 이제 한국이 망하는 게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9가 제일 좋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중국, 이제 홍콩이잖아요. 홍콩도 이제 중국 기업이 굉장히 많이 상장했고 1980년부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상해 지수는 1991년에 생겼거든요. 여기도 비슷해요. 0부터 2는 좀 그저 그렇고, 그리고 3부터 6은 대단히 좋고요. 7, 8에 한번 망하고 9가 제일 좋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도 여기서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3부터 6은 꽤 좋은 편이고요. 여기도 이제 0부터 2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3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3이 좋고 9가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아시아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베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0, 2, 7, 8에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처참하게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3과 9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도 똑같이 90년대 IMF, 2000년대 금융위기, 2010년대 미중 무역전쟁에서 피해를 좀 봤죠. 물론 그 중국은 IMF에 걸리진 않았죠. 97, 8년에. 네, 그러나 아시아가 빌빌거리는데 중국도 뭐 대단히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7년, 98년 중국 주식도 떨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주식이 은근히 항중과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또 크게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똑같아요. 0, 2가 상당히 별로고요. 1980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수익이 다 마이너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3부터 6은 상당히 괜찮은데 놀랍게도 3, 4, 5로 끝나는 해에는 일본 주식이 단 한 번도 손실이 없고요. 6으로 끝나는 해도 1996년 살짝 떨어진 거 빼고는 손실이 없고요. 9로 끝나는 해도 손실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Japanese people 룰을 잘 지켜서 그런지 이거 그대로 딱딱 맞춰주네요. 3부터 6까지는 우리 일본 주식 올라야 됐으네. 올라 역시 올랐네. 됐스. 스고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1980년대에는 정말 10년 연속으로 매년 올랐네. 1980년부터
1989년부터 1989년까지. 그 다음에 버블이 꺼졌죠. 일본 버블이. 네, 그리고 반대로 또 90년대에는 거의 연속으로 박살이 났는데 당연히 여기서 예외는 3에서 6 앤드 9입니다. 그 나머지에는 다 박살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신비롭게 룰을 잘 따릅니다. 7, 8도 매번 깨지잖아요. 이렇게. 물론 80년대를 빼고요. 80년대에는 일본 버블 때문에 안 빼졌는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처참합니다. 일본은 아주 룰을 잘 따라 0에서 2 깨지고 3에서 6 벌고 7, 8 깨지고 9 벌고 룰을 잘 따릅니다. 자, 물론 이거 매번 먹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20년, 22년에 슬픈 지점이 2번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고 저기 2022년에 그 인플레 고금리 박살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20년부터 22년 전체 수익은 양호했죠. 전반적으로 0부터 2까지 다 안 좋은데 이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2로 끝나는 저점이 온다라는 것까지는 또 맞았어요. 1960년대와 90년대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7, 8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아시아는 얻어맞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7과 8로 끝나는 해 그리 나쁘지 않았거든요. 1973년과 4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 6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한번 미국 시장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냐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100%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나 부자는요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하고 이제 가난하고 튀어버리는 애들이 예외를 막 어거지로 만들어내요. 그래 2025년 26년 원래 주식이 오르는 게 맞는데 요번에는 경기 침체 트럼프 해가지고 요번엔 안 될 거야. 지가 돋보이기 위해서 다 그런 거고요. 얘네들은 꼭 아가리 투자만 합니다. 지 돈은 또 안 넣어 이래. 그렇잖아. 근데 저는 이제 내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지 않지. 내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합니다. 근데 이거 뭐는 예외야. 요번엔 안 돼. 이런 거 안 돼.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높은 확률의 베팅하고 높은 확률이 매번 맞지 않는다. 가끔은 손실을 본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투자를 하는 게 위대한 투자자입니다. 물론 내가 위대하다는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나 같으면은 26년까지 주식을 하고 7, 8을 조심할 것 같습니다. 특히 2028년 새로운 후보 둘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2027년 언젠가 정점을 찍고 그 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028년 개박살 이런 시나리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00%는 투자에 없고요. 엑셉션 예외라는 거는 늘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또 우리 외놈이들, 외충이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지? 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미스 본인은 이제 그 책에 설명이 되는데 10년의 연간 사이클과 40개월 주기 경제 사이클 패턴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패턴들이 요렇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제 그 두 개 패턴이 따당 마주치는 것이 이제 5년 차라고 하고요. 요렇게 가는데 그 두 개 패턴이 좀 이제 로우하게 마주치는 부분이 2와 7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글쎄 저는 설득 못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책에 보면 그게 무슨 뭐 태양과 무슨 농사 패턴이 맞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레리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본인 책에 나도 이 10년 패턴이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게 있는 걸 알고 도대체 이유가 뭐가 중요한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이제 5로 끝나는 데는 보통 대통령 1에서 3년 차이거든요. 이때는 보통은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르는 편이에요. 사실 떨어지는 때보다. 그리고 2와 8로 끝날 때는 이제 보통 중간 선거 또는 대선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무조건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2와 8일 때 주식시장이 좀 약한 게 아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7로 이제 되는 해부터 그 8에 있는 대선을 좀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설명도 좀 불충분하다는 거 알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0년 패턴이 왜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다. 왜냐면은 이 스미스 아저씨가 1939년에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발표를 한 건데 놀랍게도 지금 85년 지났는데 이 얘기가 대충 아직도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어줘야지. 우연히 한두 번 맞은 것도 아니고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했으면은 이제 맞는 경우가 안 맞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았거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레리 윌리엄스 처음에는 개소리라도 생각했는데 책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 얘기 좀 잘 들을 걸. 그렇으면 내가 그 2에 저점 타고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레리 윌리엄스의 책을 2002년 책을 2010년대에 봤죠. 이 책을. 네, 그래서 이 책을 기억해가지고 2022년 10월에 제가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당연히 또 맞았습니다. 그래, 당연히 맞지.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어. 네, 반대로 2028년에는 마왕의 기운이 이제 보이는데요. 되게 웃기는 게 제가 구글에서 마왕 2028을 찾아보니까 이제 구글이 이거를 이제
뱉어주더라고요. 트럼프 2028 이렇게. 그래, 트럼프 2028에 다시 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나이가 너무 많고 지금도 이상한 짓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가라 가. 근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3에서 6으로 끝나는 애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2026년까지는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뻑뻑 깨지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이 스무스하게 이번 달도 오르고 다음 달도 오르고 그 다음 달도 오르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또 2달 주식 떨어지면 나도 그러는데 또 틀렸어. 26년에 주식 떨어져서 할 건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긴 구간 2023년부터 26년 요거를 보는 겁니다. 네, 굉장히 유익했죠. 마켓 타이밍 알려주는 강왕국. 제가 봐도 너무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기술만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산 배분 전략 하나만 더해도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장기 우상향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들이 보이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안정적인 기본 자산 배분 전략, 초과 수익을 노리는 투더문 전략까지 무려 3주 동안 저랑 같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는 선착순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챌린지는 그냥 제가 강연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포맷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숙제도 내드릴 거고 피드백도 해드릴 겁니다. 3주 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번 6월에만 열리는 선착순 챌린지입니다. 딱 3주만 집중해서 저랑 같이 해보시죠.